안녕하세요, 김승동입니다.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하다고 하죠. 그런데 4월 한 달에 사계절을 모두 경험할지는 몰랐습니다. 더워서 반바지를 입은 날도 있고 추워서 눈이 오는 걸 목격한 날도 있었네요. 보험시장에서 4월은 봄이었나요? 아니면 여름이었나요? 그것도 아니면 가을이나 겨울이었나요? 시장을 예측하고 준비하신 분들은 따뜻한 봄이거나 풍성한 가을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뛰고 계신 분들께서는 땀 흘리는 여름이 됐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낮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않고 실수를 반복하고 계신다면 지금 겨울이 아니더라도 다시 조만간 겨울을 맞이할 거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4월 기사를 보고 5월엔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들으시면 첫 번째, 자동차 보험 시장의 변화와 함께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태아보험 시장에서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또 태아보험과 함께 가입하는 단독형 실손보험에 대한 문제점도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금융당국의 탁상 공론을 파악할 수 있고 대응법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저해지 종신보험과 연금보험 중 무엇이 노후 준비에 더 유리한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지난 3월 27일 서울 파이낸스에서 S화재 내달 11일 자동차 보험료 내린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S화재는 4월 11일부터 개인용 자동차 보험과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를 0.8% 내렸습니다. 사실 업계에서는 기습 인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S사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30% 미만을 기록했기 때문이죠. S사의 이 같은 결정에 다른 대형 보험사들도 연이어 가격 인하에 나설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다른 대형사의 점유율을 S사가 뺏어온다면 보험료 연쇄 인하 효과가 더 빨라질 거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처럼 연쇄 인하가 발생한다고 해도 소형사들은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합산 비율이 높아서 소형사들은 보험료 인하 결정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S사의 자동차 보험료 인하 결정으로 전체적으로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다시 높아질 것이며 올해 자동차 보험료로 인한 흑자는 불투명해졌습니다. 손해율이 높아지면 지난 2016년처럼 수시로 요율 조정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요율 조정 반복이 잦다면 직전 3년 내 사고를 냈던 고객들의 차량을 받아줄 보험사가 어디일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료를 인한 S사는 2017년 지난해보다 인수 조건이 조금 더 여유로워질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지난 4월 6일 대한금융신문에서 금감원 임신 중 냈던 어린이 보험료 돌려줘라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요즘 임산부는 태아보험이 거의 필수적으로 가입합니다. 거의 대부분 가입하죠. 다 아시겠지만 태아보험은 임신 5개월 이내, 선천성 질환 확인 가능 기간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태아보험은 아기가 출생한 이후에야 비로소 보장을 받게 되죠. 다시 표현하면 태아보험은 보장을 받지 못하는 최소 5개월 이상은 무조건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내지 않아도 될 보험료를 내던 셈이죠. 태아보험에 가입한 고객 중 중도 해지안건에 대해서 보험료를 환급하겠다는 논의가 지금 금감원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4월부터 실손보험도 단독형으로만 가입해야 합니다. 4월 이후에 태아보험과 함께 실손보험에 가입하려면 실손보험을 특약으로 가입하는 게 아닌 실손보험에 대해서 또 하나의 청약서를 써야 됩니다. 실손보험도 최소 5개월 이상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죠. 이런 문제도 금감원이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설계사분들께서는 금감원이 언제 태아보험 환급 등의 결정을 하는지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만약 금감원이 정말로 환급을 지시한다면 관리하던 고객에게 전화한 후 환급금을 신청하라고 어필해야 합니다. 물론 업셀링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럼 다음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4월 13일 한국경제TV에서 금융당국 보험설계사 녹취 의무화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금융당국이 일자리 창출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셈이죠. 종신보험 등의 약관은 300페이지가 넘는 것도 있습니다. 불안전 판매를 줄이기 위해서 계약 과정에서 약관을 설명해야 하고 이 약관을 녹취해야 한다면 계약 때마다 알바를 고용해서 고객 옆에 앉혀놓고 약관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하루에 다 못 읽는다면 다음날 읽어야겠죠. 계약을 많이 하는 설계사분들은 알바가 아닌 약관 읽어주는 정직원을 고용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 정책은 TM 불안전 판매를 줄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고민되었습니다. TM은 판매 과정에서 전부 녹취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설계사 채널, 대면 채널은 정말 이게 가능할까요? 제발 당국이 보험업을 이해하고
올바른 정책을 좀 내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4월 17일 뉴스핌에서 저해지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을 비교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최근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 컨셉으로 판매 교육하는 회사가 덜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종신보험이 저축으로 좋은 상품인가요? 뉴스핌에서 4가지 조건으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 모든 결과에서 연금보험이 노후 준비에는 더 유리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종신보험에 추가 납입을 하고 체증형으로 가입하는 등 요리조리 종신보험을 좀 만지면 일부 구간이나 조건에 대해서는 연금보험보다 환급률이 좋기도 합니다. 하지만 종신보험 유지율은 5년 내에 50%가 채 되지 않죠. 10년 유지율은 30%가 되지 않습니다. 종신보험의 저축성 보험 컨설팅은 가급적 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혹은 이렇게 컨설팅 해야 한다면 조기 해지에 대한 리스크도 모두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설계사분들이 농론해야 보험 산업이 건강하게 발전할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4월 19일에 의미심장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법률신문에서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보험계약 무효라는 기사입니다. 수입원이 없는 가정주부가 10개의 보험에 가입, 매달 80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상적인 보험 가입 형태로 보기 어려워서 보험 계약이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매월 80만 원의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소득원이 없는 가정주부에게 80만 원이라면 어쩌면 법원의 판단대로 보험 사기를 위한 계약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80만 원 정도의 보험료는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 될 것입니다. 이번 판결을 보험사가 악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하지만 이미 일부 보험사들은 분쟁 조정 사례나 보험사가 유리한 판례 등으로 보험금을 축소 지급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보험금 지출을 줄이면 보험사의 순이익은 증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보험금을 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어지겠죠. 그리고 민원도 많아질 것입니다. 보험 신뢰도도 계속 낮은 수준에서 머물 것입니다. 정말 보험시장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했으면 하는 게 제 희망입니다. 그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